데이빗이 일어서며 순이에게 명함을 건넸다. 연락 주시겠어요? 꼭이요. 아주머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데이비드 주노 킴, 어터니, 앳 로 윌선 앤 파트너즈 LLP 뉴욕. 데이빗 주노 킴. 주노. 데이빗이 떠나고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함을 꼭 쥔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5월의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여보. 우리 준호 만났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가 잘한 거 맞죠? 보낸 게 잘한 거 맞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순이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다. 30년 만에 받은 아들의 선물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다. 데이빗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둬야 할까?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순이는 두려웠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데이빗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망할까? 원망할까? 며칠이 지났다. 순이는 매일 명함을 꺼내봤다. 손가락이 여러 번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란이 가게로 찾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순이야, 큰 소식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사위가 생모를 찾는데. 순이의 심장이 철렁했다. 뭐? 응. 어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더라. 탐정을 고용했대. 입양기관 기록을 뒤지고 있대. 탐정을. DNA 검사도 하겠다고 하고. 돈이 얼마가 들든 꼭 찾겠대. 미란이 한숨을 쉬었다. 입양아들이 다 그렇잖아. 뿌리 찾기에 집착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 수진이가 걱정이 많아. 수진이가 왜? 그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쩌나 싶대.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 만약에 돈 요구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냐고.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양부모님도 걱정 많으시대.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면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걱정이야. 괜히 우리 사위 마음만 상할까봐. 찾아봤자 별거 없을 텐데.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우리 사위가 자꾸 너 이야기를 해. 순이는 움찔했다. 나를? 응. 결혼식 때 본 아주머니 이름이 뭐냐고, 어디 사냐고. 내가 그냥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친구라고 했어. 그랬구나. 왜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상하지 않아?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란이 떠나고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데이빗이 탐정을 고용했다고. DNA 검사를 한다고. 그럼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준호 엄마라는 게. 그날 오후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데이빗 김입니다. 순이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장모님한테 번호 받았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 아주머니 가게 근처 카페로 제가 갈게요. 주소 보내주시겠어요? 순이는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를 여러 번 냈다. 1시간 후 시장 근처 작은 카페.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 카페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다. 무슨 걸 시켜야 할지 몰라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문이 열리고 데이빗이 들어왔다. 정장이 아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래도 잘생겼다. 아주머니 기다리셨죠? 아니, 방금 왔어. 데이빗이 커피를 주문하고 순이 앞에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데이빗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이는 긴장했다. 전 평생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완벽해요. 정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하버드도 보내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셨어요. 데이빗이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근데 뭔가 항상 빈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 데이빗이 가슴을 가리켰다. 제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생모는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보냈는지. 그걸 모르면 제 인생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랬군요. 양부모님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전 꼭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데이빗이 서류를 펼쳤다. 이건 제 입양 기록이에요. 1995년 6월 3일 생후 14개월에 입양됐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서요. 순이는 숨을 죽였다. 1995년 6월 3일. 정확히 준호가 떠난 날이었다. 그리고 탐정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데이빗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 입양기관에서 1995년 6월에 미국으로 보낸 남자아이는 총 8명이었대요. 그 중에 생후 14개월은 단 2명. 한 명은 부산 출신, 한 명은 서울 출신. 순이의 손이 떨렸다. 부산 출신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어요. 생모를 찾아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저는 서울 출신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빗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서울 출신 아이의 생모는 당시 29세, 과부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사망했고 빚이 많았대요. 아이가 고열로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양을 결정했다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게 정확했다.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었어요. 폐쇄입양이라서. 하지만 데이빗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주머니, 1995년에 29세였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셨나요? 또 끄덕였다. 남편분이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을 입양 보내셨나요? 순이는 대답 대신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데이빗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이는 더 크게 울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 엄마.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후 순이가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이제 데이빗이에요, 엄마. 데이빗. 아니, 난 널 준호라고 부르고 싶어. 내가 싫지 않다면. 좋아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순이가 데이빗의 손을 잡았다. 데이빗도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왜 저를 보냈어요, 엄마? 순이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공사장에서 죽었어. 2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어. 아빠가 친구 보증을 섰거든. 5천만 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어. 엄마. 난 일자리도 없었어. 고등학교도 못 나왔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나마 반찬 만드는 건 좀 했으니까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 보증금도 빌린 돈으로.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됐어.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고열이 났어. 고열? 40도가 넘었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주사 한 대 맞힐 돈이 없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약국에 가서 빌었어. 제발 외상으로라도 약을 달라고. 근데 안 되더라. 이미 외상이 쌓여 있어서. 엄마, 넌 사흘 동안 고열로 앓았어. 난 내 옆에서 찬물 수건으로 열을 식히는 것밖에 못했어. 얼마나 무력했는지 몰라. 순이가 데이빗의 얼굴을 봤다. 넷째 날 내가 경기를 일으켰어. 눈이 뒤집히고 온몸을 떨고. 난 미칠 것 같았어.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때 입양기관에서 왔어. 이웃 아줌마가 알려줬나 봐. 미국의 의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한대.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절대 아프지 않게 해주겠대. 순이가 울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가 나랑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그래서 보냈어. 데이빗도 울고 있었다. 공항에서 양부모님한테 널 넘겨줄 때 난 죽고 싶었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팠어. 엄마. 근데 동시에 안도했어. 저 사람들이 널 잘 키워주겠구나. 넌 이제 아프지 않겠구나. 배고프지 않겠구나. 순이가 데이빗의 손을 더 꼭 쥐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밥은 잘 먹는지, 잘 때마다 내가 악몽은 안 꾸는지, 아플 때마다 내가 건강한지 궁금했어. 엄마, 데이빗이 말을 이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준호야. 전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어요. 아픈 적도 없었고 배고픈 적도 없었어요. 좋은 학교 다녔고 좋은 친구들 사귀었어요. 데이빗이 웃었다.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제 생모가 왜 저를 보냈는지. 설마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알게 됐네요. 사랑해서 보낸 거였다는 걸. 데이빗이 순이를 껴안았다. 순이도 30년 만에 아들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미란이 순이의 가게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순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우리 사위가 너를 친엄마라고 그러던데?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사실이야. 뭐?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말이야? 우리 사위가 내가 3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라고. 버린 게 아니야. 보낸 거야. 그게 그거지.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란아. 결혼식 때부터 알았으면서 왜 숨겼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미란이 화가 났다. 어떻게 말해? 내 사위가 내가 30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이라고. 그래도 말했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더 충격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순이야, 우리 수진이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라는 거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그건 우리 사위 양부모님은 어떡하고.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면.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제발 부탁이야. 뭐? 우리 사위한테서 떨어져 줘.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봤다. 뭐라고? 이미 만났다면서? 다시는 만나지 마. 제발. 미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진이 생각해봐. 신혼인데 시어머니 문제로 골치 아프면 어떡해? 나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문제야.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생각해봐. 우리 사위는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야. 연봉이 우리 돈으로 3억이 넘어.
하버드 나왔고 뉴욕에서 살아. 그래서? 근데 친엄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팔아?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어울려?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찔렀다. 미란아, 난 현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 사위 동료들이 다 하버드, 예일 출신이야.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나갈 생각 없어. 근데 우리 사위가 소개하려고 할 거 아냐?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럼 사위만 창피해.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양부모님 말이야. 그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30년 동안 키웠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서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나는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느끼실 거야. 미란이 순이의 어깨를 잡았다. 순이야, 우리 오래 친구지. 30년 넘게. 응.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하는 거야. 너 상처받을 거 알지만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잖아.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넌 준호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말에 순이는 숨이 막혔다. 30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안 했어. 준호가 아플 때 옆에 없었고 힘들 때 안아주지 못했어. 그건 양부모님이 다 하셨어. 밤새 간호하고 학교 행사 참석하고 대학 등록금 내고. 그게 진짜 부모야. 미란이 순이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넌 그냥 낳기만 했어. 그게 전부야.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란의 말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위한테서 떨어져 줘.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자주 만나지는 마. 제발. 미란이 일어섰다. 우리 수진이 결혼 생활, 우리 사위 미래 생각해줘. 내가 나타나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 미란이 떠난 후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란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준호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순이는 거울을 봤다. 59의 순이가 거기 있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데이빗은 달랐다. 젊고 잘생기고 성공했다. 화려한 세계에 살았다. 순이와는 너무 다른 세계. 다음 날 데이빗이 전화했다. 엄마,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할래요? 순이는 망설였다. 준호야. 데이빗이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 데이빗아, 우리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왜요? 30년 동안 못 봤잖아요. 이제라도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내 양부모님이랑 수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정말? 네. 오늘 양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친엄마를 찾았다고. 순이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근데 이해해 주신대요.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네. 그래서 내일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엄마, 양부모님, 저 수진이. 4명이서. 순이는 두려웠다. 양부모님을 만난다고. 30년 동안 준호를 키운 분들을. 준호야, 나는 영어를 못해. 괜찮아요. 제가 통역할게요. 그래도 엄마 제발요. 전 엄마를 양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순이는 결국 동의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순이는 다시 백화점에 갔다. 이번엔 좀 더 비싼 옷을 샀다. 50만 원짜리 블라우스와 치마.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저녁 7시 고급 레스토랑. 데이빗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쪽이에요. 테이블에는 금발의 백인 부부가 앉아 있었다. 양부모였다. 결혼식 때 본 그분들. 맘, 데드, 디스 이즈 마이 버스 머더 순이. 데이빗이 소개했다. 양어머니 사라가 일어나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이스 투 미투. 순이는 어색하게 악수했다. 사라의 손은 부드러웠다. 순이의 거친 손과는 너무 달랐다. 만나서 반갑다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아버지 존도 일어나 악수했다. Thank you for giving birth to David. 데이빗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제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빗이 통역했다. 사라가 웃었다. Please sit down. 앉으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테이블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이름도 모를 요리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순이는 먹을 수가 없었다. 너무 긴장되었다. 사라가 물었다. What do you do for living? 데이빗이 통역했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세요. I sell side dishes at traditional market. 순이가 더듬더듬 영어로 대답했다. 데이빗이 가르쳐준 문장이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을 판다고 하셨어요. 데이빗이 양부모에게 통역했다. 사라와 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 놀람? 순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That must be hard work. 힘든 일이시겠어요? 라고 하세요. 네. 힘들지만 익숙합니다. 저녁 식사 내내 어색했다. 양부모는 친절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데이빗이 계속 통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존이 자기 직업 이야기를 했다. 심장외과 의사라고 했다. 사라는 소아과 의사. 두 분 다 하버드 의대를 나왔다고 했다. 순이는 점점 더 작아졌다. 이 사람들과 나는 너무 다르다. 식사 후 데이빗이 순이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다. 수지는 먼저 돌아갔다. 엄마 양부모님이 엄마를 좋아하셨어요. 정말? 네. 엄마가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거 이해하신대요. 다행이다. 차가 시장 골목 앞에 섰다. 데이빗이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쓰레기가 쌓인 길가.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혼자? 응. 작은 방 하나에서. 데이빗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가게도 크게 하시고. 아니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괜찮아. 이게 익숙해. 근데 엄마 제가 돈은 좀 있어요. 변호사 월급이 좀 되거든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준호야. 순이가 데이빗의 손을 잡았다. 난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와줘.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엄마가 수진이가 기다릴 거야. 데이빗이 망설이다가 차를 출발시켰다. 순이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불을 켰다. 5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싱크대 하나. 데이빗은 뉴욕 맨해튼에 산다고 했다.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 순이는 거울을 봤다.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미란 말이 맞았다. 순이와 데이빗의 세계는 너무 달랐다. 일주일 후 수진이 순이의 가게를 찾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아, 앉아. 수진이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 허름한 가게가 불편한 듯 보였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응, 해봐.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시면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알아.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다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이 요즘 혼란스러워해요. 양부모님도 상처받으셨고요. 수진이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다. 남편은 어머니를 좋게 생각하세요. 30년 만에 만난 친엄마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 제 시어머니가 미국 의사 부인이 될 줄 알았어요.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영어 유창하고. 수진이 순위를 봤다. 근데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분이라니.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시댁 식구들한테는요? 남편 하버드 동창들한테는요? 로펌 파트너들한테는요? 수진아, 다들 물어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냐고. 뭐라고 대답해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파신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제발 남편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수진아, 그건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아요.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주 만나시면 안 돼요. 수진이 일어섰다.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양부모님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 하세요. 수진이 가게를 나갔다.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양부모 사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데이빗이 번역해서 전화로 읽어줬다. 미세스. 순이,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데이빗은 제 아들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키웠어요. 밤마다 악몽 꿀 때 안아줬고 학교 행사 때마다 참석했고 대학 등록금 냈어요. 순이는 눈을 감았다.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서 데이빗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데이빗은 미국인이에요. 당신 세계와는 달라요. 전화기 너머로 데이빗의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양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많이 불안해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내가 널 빼앗을까봐 두려운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순이가 심호흡을 했다. 난 내 엄마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30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안 했어. 내가 아플 때 옆에 없었고 힘들 때 안아주지 못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난 여기서 반찬 팔고 있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졸업할 때도 하버드 들어갈 때도 난 한 번도 옆에 없었어. 엄마. 사라가 다 했어. 밤새 간호하고 숙제 도와주고 학교 행사 참석하고. 그게 진짜 엄마야. 순이가 울었다. 난 그냥 널 낳았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엄마, 그래도. 그리고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넌 성공했고 교육받았고 화려한 세계에 살아. 나는 시장 아줌마일 뿐이야. 엄마.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또 너를 포기하는 것 같지? 순이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양부모님도 수진이도 다들 내가 사라지길 바라잖아. 제 마음은 안 물어보세요? 넌 착한 아이니까 엄마 편 들어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준호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가지자. 너도 생각 좀 해봐. 정말 나를 내 인생에 들이는 게 맞는지. 양부모님이랑 수진이랑 내 친구들이랑 다 생각해봐. 엄마. 미안해. 전화 끊을게.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밤새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데이빗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한 번 만나자고 했지만 순이는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아팠다. 마음이, 가슴이.
순이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이제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건강한지 행복한지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미란이 찾아왔다. 순이야 고마워. 뭐가? 우리 사위한테서 떨어져 줘서. 덕분에 수진이랑 사위랑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사위가 요즘 이상해. 웃지를 않아. 수진이 말로는 자꾸 너 생각을 한대.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응. 밥도 잘 안 먹고 일도 집중 못하고. 양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신대. 그렇구나. 내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해.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넌 준호 엄마잖아. 30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지라고 하는 게 너무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맞아. 순이야. 나는 데이빗 엄마 자격이 없어. 낳기만 했지 키운 건 사라잖아.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야.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다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준호가 행복하다는 것만 알면 돼.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다. 순이는 혼자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돌아가신 남편과 부모님을 위한 상이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순이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준호 만났어요. 30년 만에. 순이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버드 나왔고 변호사 됐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잘한 거 맞죠? 보낸 게 잘한 거 맞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엄마.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데이빗이었다. 수진과 함께였다. 준호야. 언제 왔어? 어제 도착했어요. 추석이잖아요. 엄마 혼자 계실까봐 왔어요. 데이빗이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니? 차례 음식이요. 수진이가 준비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순이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저번엔 제가 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남편이 계속 어머니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엔 질투가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보다 못한가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수진아. 어머니도 엄마시잖아요. 아들 보고 싶은 거 당연한데 제가 막았네요. 수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남편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리고 양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데이빗이 끼어들었다. 엄마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도 된다고.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다 소중하다고. 데이빗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양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양엄마가 편지 보내셨어요. 데이빗이 봉투를 건넸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영어로 쓰여 있었다. 데이빗이 번역해서 읽어줬다. 순이 씨, 저는 당신을 질투했어요. 당신이 데이빗을 낳았다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순이는 편지를 듣기 시작했다. 전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자궁 문제로. 그래서 데이빗을 입양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엄마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데이빗을 낳았고 제가 데이빗을 키웠어요. 둘 다 데이빗을 사랑했고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데이빗을 사랑했던 두 엄마로서. 그리고 함께 데이빗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어요. 추석에 한국에 갈 거예요.
데이빗이 당신과 차례를 지내고 싶대요.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양부모님이 곧 오실 거예요. 뭐? 네. 호텔에 짐 풀고 오신대요. 같이 차례 지내고 싶대요. 순이는 황급히 일어났다.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아요, 엄마. 양부모님은 화려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엄마 마음만 받고 싶대요. 1시간 후 사라와 존이 도착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웰컴. 어서 오세요. 사라가 순이를 껴안았다. 순이도 사라를 안았다. 땡큐 포 인바이팅 어스.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아니에요.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6명이 작은 제사상 앞에 모였다. 순이, 데이빗, 수진, 사라, 존, 그리고 미란도 왔다. 순이가 제사 순서를 설명했다. 데이빗이 통역했다. 먼저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립니다. 모두가 절을 했다. 사라와 존도 어설프지만 따라했다. 순이가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다. 여보, 우리 아들 준호가 왔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준호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도 오셨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이렇게 잘 컸어요. 착하고 훌륭하고 행복해요. 우리 잘한 거 맞죠? 눈물이 흘렀다. 이제 준호한테 엄마가 둘이 됐어요.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다 준호를 사랑해요. 데이빗도 울고 있었다. 사라도, 수진도, 미란도, 존도.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순이가 준비한 소박한 음식과 수진이 가져온 화려한 음식이 한 상에 올라갔다. This is delicious. 사라가 순이의 김치를 먹으며 감탄했다. You are great cook. 요리를 잘하신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In America, we want Korean food, but never taste like this. 미국에서 한국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맛있지 않대요. 정말요? 순이가 웃었다. 처음으로 편하게. 식사 후 사라가 순이를 조용히 불렀다. Can we talk? 이야기 좀 하자고 하세요. 데이빗이 통역했다.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갔다. 9월의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사라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I was scared of you. 당신이 무서웠다고 하세요. Me. Why? 왜요? 사라가 웃었다. Because you gave birth to David. I couldn't. 당신은 데이빗을 낳았지만 저는 못 낳았으니까요. 오. I thought you would take him away. 당신이 데이빗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대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No, no. I would never. But now I know. Mother is not about to give birth. It's about who loves. 하지만 이제 알았대요. 엄마는 누가 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느냐래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You love David. I love David. We both are his mothers. 당신도 데이빗을 사랑하고 저도 데이빗을 사랑한다고. 우리 둘 다 데이빗의 엄마래요. 순이도 울었다. 두 여자는 끌어안았다. Thank you for giving him life. 데이빗에게 생명을 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Thank you for giving him love. 데이빗에게 사랑을 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두 엄마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